안녕하세요. 저는 모정이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해준 시모에게 시원하게 복수해준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남편이 28제가 25에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저는 가진 거는 많지 않았지만 둘 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서 조그마한 슈퍼로 시작해서 규모가 제법 큰 마트를 운영했었죠. 그러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문을 닫고 외삼촌이 하고 있던 작은 부품 공장을 인수받아 다시 열심히 일했답니다. 경기도 안산의 작은 부품 공장. 오늘도 저는 새벽 6시에 눈을 떠 작업복을 입고 제 얼굴에는 시커먼 기름때와 쇳가루가 화장처럼 내려앉았죠. 사장님, 이번 달 납기일 맞추려면 오늘 밤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직원의 말에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 운영이라는 게 겉보기엔 사장 소리 들어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직원들 월급 주고 관리비 내면 우리 부부의 인건비 정도 나오는 정도였죠. 믹스커피 한 잔 마시는 그 5분이 제 유일한 휴식이었어요. 그날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공장 입구에서부터 코를 찌르는 진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어요.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화려한 양단 꽃무늬 원피스에 선글라스까지 끼신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죠. 아이고, 이놈의 기름 냄새.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숨이 턱턱 막히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 거래처 사람들과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 앞이었죠. 예, 너는 명색이 사장 마누라가 꼴이 그게 뭐니? 얼굴은 시커멓고 손톱 밑은 때가 껴서. 남 부끄러워 같이 다니겠어? 공장 냄새 좀 안 나게 어떻게 좀 해봐라. 내 옷에 다 배겠네. 예, 어머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저는 달아오르는 얼굴을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 카드 좀 줘봐라. 내 카드 한도가 다 차서 가방 하나 받은 거 그거 오늘 사야겠다. 어머니 지난번 카드값도 다 갚지 못했는데.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얼른 줘라. 영자랑 3시에 만나기로 했어. 빨리. 어머니에게 공장은 아들이 땀 흘려 일하는 터전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용돈이 나오는 화수분일 뿐이었죠.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겨주신 주택에서 혼자 사셨어요. 그 집에 우리 부부가 동네 슈퍼를 하다가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살 곳이 없어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어머니 집에 들어간 뒤로는 모든 생활비, 어머니 용돈 모두 우리 부담이었어요. 저는 공장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또 집안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저 쇼핑 다니고 놀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시장에서 좋은 갈치가 나왔길래 구웠어요. 좀 드셔보세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에구, 비린내야. 난 오늘 생선 안 먹는다. 소고기가 먹고 싶다. 얼른 가서 사오너라. 나는 죄인처럼 소고기를 사다 구워드리면서 가슴 한구석이 조여옵니다. 며느리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온 건 안중에도 없으신 걸까요? 어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웃으시는 동안 저는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틀고 비누칠을 5번은 넘게 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 낀 기름때를 지우려고 수세미 같은 타월로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영자야, 우리 내일 백화점에서 점심 먹고 지난번에 봐둔 그 코트 사러 가자. 친구분이랑 통화 중이셨는데 참 기가 막히더군요. 지난번 카드값도 밀려 있는데 또 옷을 사신다니. 그렇다고 말을 하면 빌부터 사는 주제에 내가 그 정도도 못하냐며 짜증을 부립니다. 지난 여름엔 전기세가 100만 원이 넘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름 내내 집에 있으면서 방에도 거실에도 에어컨을 종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고생해서 버는 돈을 아껴줄 생각은 전혀 없이 본인밖에 몰랐죠. 저의 친정 부모님은 우리 고생한다며 생신이라고 돈을 보내드리면 더 많은 돈을 다시 돌려드렸어요. 우리 걱정은 말고 이 돈으로 몸 보신이라도 하라면서 말이죠. 그렇다고 여유가 있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 맘이 다 그런가 했죠. 그날도 먼저 퇴근을 해서 어머니 저녁을 차리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밤 11시가 넘은 시간 공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사장님이 쓰러지셨어요. 납기일을 맞추려고 꼬박 사흘을 밤샘 작업을 했었는데 잠깐 정신을 놓은 사이 기계에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응급실 불빛 아래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환자분, 출혈이 심해서 수술이 급합니다. 보호자분, 여기 서명하세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손이 떨려 펜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나니 현실이 무겁게 덮쳐왔습니다. 멈춰버린 공장, 밀려있는 거래처, 위약금, 그리고 당장 지불해야 할 거액의 병원비까지 제 머릿속은 터질 듯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시어머니였어요. 그동안 저희가 매달 드린 용돈이며 사들인 명품 가방들, 그중 몇 개만 처분해도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니, 무엇보다 아들이 생사를 오가는데 도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달려온 어머니의 첫마디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제 내 생활비는 누가 주니? 공장 문 닫으면 내 용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어머니, 지금 남편 수술 중이에요. 아들 걱정 안 되세요? 너는 지금 이 상황에 나한테 돈 걱정시킨다고 면박 주는 거냐? 사장 마누라가 그 정도 비상금도 안 챙겨두고 뭐 했어? 내 노후 자금은 절대로 손 못 댄다. 그건 내 목숨이야. 알았니? 어머니는 병실에 5분도 채 안 돼서 냄새가 난다며 서둘러 자리를 뜨셨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께 다시 갔었죠. 혹시나 마음이 바뀌셨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안방 문틈으로 본 광경은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예전에 선물한 자개 보석함을 품에 꼭 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금반지며 목걸이들을 하나하나 꺼내 다른 상자에 옮겨 담으며 중얼거리셨죠. 며느리 저거 분명 내 보석 탐낼 텐데 어디다 숨겨야 안 뺏기지? 이건 명숙이네 집에 맡겨야겠다. 죽어도 내 가방은 못 팔지. 그 모습이 마치 보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욕심 많은 아이 같기도 하고 굶주린 맹수 같기도 했죠. 아들이 깨어날지 아닐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순간에 어머니는 자식의 생명보다 본인의 장신구를 숨기는 게 우선이었죠. 그날 오후 수술실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카톡 사진 속 어머니는 고급 호텔 뷔페에서 친구들과 화려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시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정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수술복에 묻은 핏자국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아니요. 저 사람은 그저 제 남편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예전의 착한 며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기심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 공장 판도는 당연히 내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알지? 사람이 선의를 베푸는 건 상대도 사람일 때나 가능한 일이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가 아프면 슬피 운다는데 제 시어머니는 아들의 고통보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더 견디지 못하셨죠. 그 차가운 진실 앞에서 저는
마침내 가면을 벗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이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한쪽 팔의 신경이 손상되어 앞으로 예전처럼 기계를 만지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죠.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니? 네 친정 복이 없어서 내 아들이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냐? 내가 집안에 들어올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재수 없는 년이 들어와서 집안 기둥 뿌리를 다 뽑아먹는구나. 어머니의 분노는 아들의 건강이 아니라 이제 돈 나올 구멍이 막혔다는 공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의 병원비 결제를 위해 보험사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공장 운영하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꼬박꼬박 부어온 퇴직금, 성격의 저축성 보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창구 직원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고객님, 이 보험은 이미 사흘 전에 해지되었습니다. 수익자 지정이 어머니로 되어 있으셔서 본인 확인 후 전액 수령에 가셨네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흘 전이면 남편이 수술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돈을 들고 어디로 가신 걸까요? 알고 보니 어머니는 그동안 사치 부리느라 진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아들의 퇴직금을 가로챈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신락 같은 정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도끼가 차올랐죠.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소리 없이 울더군요. 당신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로소 깨달은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머니 아들 안 할래. 당신이랑 우리 애들만 생각할래. 미안해. 효자였던 남편이 오죽하면 저런 생각을 다 할까? 남편이 태어나던 날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겨우 한다는 말이 예. 보험금 그거 내가 좀 썼다. 내 빚독촉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니? 어차피 니들 공장 접으면 갚을 능력도 없잖아. 내가 미리 챙긴 게 다행이지.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생전 처음 보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하셨어요. 어차피 그 돈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고 드린 셈 칠게요. 대신 저희도 살 길을 찾아야 하니까 이 집은 정리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이 집이 누구 집인데 내 맘대로 팔아. 아니요, 어머니. 아버님이 남겨주신 이 집,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니 체면 살려드리려고 말씀 안 드렸던 건데 이제 병원비랑 공장 적립금 내려면 이 집 담보대출부터 갚고 처분해야 해요. 이미 계약금 받았어요. 어머니는 영자 아줌마 그 일당들이랑 호텔 뷔페 점심 모임 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사업 정리하고 더 크게 하려고 준비 중이야. 며느리가 나한테 효도한다고 호텔 예약까지 해줬네. 그때 제가 등장했습니다. 작업복이 아닌 남편의 수술비 결제를 위해 아껴뒀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말이죠. 제 손에는 시어머니가 아들이 수술받던 날 친구들과 웃으며 밥 먹던 사진, 그리고 아들의 보험금을 몰래 해지해간 서류 복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식사 중이셨어요? 마침 잘 됐네요. 여기 아주머니들도 다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식탁 위에 서류들을 차르르 펼쳤습니다. 여러분, 제 시어머니가 참 대단하시죠? 아들이 수술실에서 중리산의하는데 그 목숨값 같은 보험금 사흘 만에 해지해서 사채 빚 갚으신 분이에요. 그날 호텔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 여기 있네요. 아, 그리고 어머니.
방금 집 비우라는 명도 소송장 집으로 송달됐을 거예요. 새 집주인이 내일 들어온다네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영자 아주머니를 비롯한 친구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꽂혔죠.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너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내 시어머니야. 어머니, 짐승도 자기 새끼 아프면 운다면서요? 어머니는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셨어요. 오늘부로 어머니가 쓰시던 제 명의의 신용카드는 정지됐어요. 그리고 이 호텔 뷔페 결제도 아까 취소하고 왔어요. 직접 계산하셔야 할 거예요. 아, 참. 그 명품 가방들, 아까 사람 불러서 다 처분하고 그 돈으로 남편 재활 치료비 입금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들인 가방이 다 없어졌다는 소리에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보증금 몇백만 원짜리 낡은 단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했습니다. 저희가 마련해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숨겨뒀던 비상금을 털어 겨우 구한 곳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그 방을 찾아가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역시 내가 나를 아주 버리진 못하는구나. 기대에 찬 어머니가 봉투를 열자 나온 것은 돈이 아니라 친자 절연 확인서와 그동안 어머니가 갈취해 간 돈의 내역서였어요. 어머니, 남편이 전하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연락하지 마라.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 내 피를 빨아먹던 괴물이었다고요. 아, 그리고 보험금 가로채신 건 횡령으로 고소 진행 중이니까 조만간 경찰서에서 연락할 거예요. 거기선 냄새난다고 도망 못 치실걸요. 복수의 마지막은 늘 그렇듯 냉정해야 합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시어머니를 뿌리치며 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소고기 먹고 싶다고 하셨죠? 교도소 콩밥에도 단백질은 들어있다니 거기서 많이 드세요. 아들 목숨값으로 산 가방 들고 다니니까 행복하셨나요? 이제 그 대가 남은 생 동안 천천히 치르세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여긴 백화점 라운지가 아니라 조사실이라 의자가 좀 딱딱하죠? 제가 서류 봉투를 툭 내려놓으며 앞에 앉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기세등등한 사자후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쥐의 비명 같았죠.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 내가 감히 시어머니를 고소해. 내가 그 돈 좀 쓴 게 무슨 죄라고. 내 아들 돈 내가 썼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때 옆에 앉아있던 조사관이 싸늘하게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의자 김복자 씨, 조용히 하세요. 아드님이 의식불명일 때 대리 서명 위조해서 보험금 수령하신 거, 이거 엄연한 사문서 위조 및 횡령입니다. 아드님 본인이 고소장에 직접 지장 찍으셨고요.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만큼은 믿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때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사고로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의 낮은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매달리듯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마누라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얼른 고소 취하한다고 말해라. 응? 남편은 시어머니가 붙잡으려는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수술실에서 죽어가던 날 친구들이랑 뷔페에서 웃고 계셨죠? 제 목숨값으로 빚 갚고 가방 사셨잖아요. 그날 병원 복도에서 나던 소독약 냄새보다 어머니 몸에서 나던 그 역겨운 향수 냄새가 제 정신을 더 번쩍 들게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자 다시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전현이 너를 홀려서 그런 거야.
여우 같은 년이 들어와서 집안을 망쳐놨어.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제 머리채를 잡으려 휘둘렀지만 조사관들에 의해 제지당하며 철제 의자와 함께 바닥으로 볼품없이 나동그라졌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공장은 잃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 가족의 피를 빨아먹던 거머리를 떼어낸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상쾌했습니다. 안산의 매캐한 연기조차 그날만큼은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징역형은 면했지만 집행유예와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들 목숨값 탐낸 비정한 엄마로 낙인 찍혀 그토록 좋아하던 모임에서도 영구 제명되었고요. 지금은 지하 단칸방에서 박스를 주우며 근근히 생활하신다는데 가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한 빵을 사 먹는 모습이 목격된다더군요. 본인이 그토록 비리다고 질색하던 생선 대가리 하나라도 아쉬운 처지가 된 것이죠. 어머니, 거긴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나요? 작년 여름 전기세 걱정하시더니 이제는 겨울 추위 걱정하시겠네요. 인과응보라는 말 참 명언이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